앨리스 샤프, 공주 영명학교 설립, 유관순의 스승. 1900년대 초 캄캄하고 낡은 충청도 공주의 좁은 뒷골목입니다. 비포장 흙길 위로 매서운 겨울의 찬바람이 몹시 거칠게 불었습니다. 한 서양 여성이 낡고 무거운 치맛자락을 쥐고 절뚝이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낡은 검은 구두는 이미 진흙탕에 완전히 젖어 엉망이 되었습니다. 길가에는 굶어 죽은 시신들이 집에 덮인 채 여기저기 버려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서양 귀신이라 부르며 뾰족한 돌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마에 흐르는 피를 닦으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 맑고 따뜻하게 환히 웃어 보였습니다. 아무도 반기지 않는 이 낯설고 끔찍한 사지로 그녀는 스스로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왜 이토록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조선으로 왔을까요? 미국에서의 화려하고 안락한 교사 생활이 이미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전염병과 가난이 창궐하는 동양의 이름 모를 빈민국을 찾았습니다. 당시 낡은 조선의 현실은 철저한 절망과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어린 소녀들의 삶은 칠흑처럼 캄캄하고 잔인한 어둠이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깊은 한숨과 원망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밥을 축내는 쓸모없는 식충이 취급을 받으며 매일 모진매를 맞았습니다. 10살도 되기 전에 늙은 남자의 첩이나 종으로 팔려가는 일이 흔했습니다. 글을 배우거나 학교에 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서운 금기였습니다. 여성은 철저히 남편의 소유물이거나 가문을 잇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이 가련하고 버려진 생명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단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사에리시, 앨리스 샤프 선교사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공주의 버려진 땅에 작고 낡은 초가집 한 채를 샀습니다. 조선에 버려지고 짓밟힌 딸들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가르치겠다고 굳게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초가집 학교를 찾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서양 귀신이 조선 아이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무서운 소문이 마을에 흉흉하게 돌았습니다. 외국인이 여자아이들의 눈을 파서 약으로 쓴다며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성당 사람들의 더러운 오물과 돌멩이가 밤마다 초가집 담장을 거칠게 날아왔습니다. 문풍지가 뚫리고 마루가 흙투성이가 되어도 그녀는 조용히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깊고 긴 무서운 침묵 속에서 텅 빈 교실을 매일 눈물로 닦았습니다. 낡은 등잔불을 켜고 매일 밤 초가집의 대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누구든 이 무서운 어둠을 찍고 들어오기를 눈물로 간절히 엎드려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남편과 함께 거리에 버려진 병든 고아 소년들을 한 명씩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들을 정성껏 씻기고 입히며 가르친 것이 훗날 공주 영명학교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뜨거운 심장은 버려진 조선의 가련한 소녀들을 향해 뛰었습니다. 그녀는 가마를 타지 않고 무명옷을 입은 채 집신을 신고 직접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충청도 일대의 깊은 산골과 냄새나는 빈민가를 매일 절뚝이며 뒤지고 다녔습니다. 부모에게 매를 맞고 거리로 쫓겨난 어린 소녀들을 직접 자신의 품으로 안아왔습니다. 굶주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의 굳은 손을 꽉 잡고 따뜻한 집으로 조용히 이끌었습니다. 열병에 걸려 죽어가던 불쌍하고 참혹한 목숨들을 맨손으로 씻기고 거두었습니다. 소녀들의 깡마른 몸에서는 지독하고 역겨운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떡진 머리에는 벼룩과 이가 바글바글 끓으며 기어다녔습니다. 샤프는 코를 막지 않고 그 냄새나는 소녀들에게 기꺼이 무릎을 꿇고 다가갔습니다. 따뜻한 물을 대야에 받아 아이들의 굽은 등과 터진 발을 조용히 씻겨주었습니다. 검은 때가 씻겨 내려가며 맑았던 물이 금세 새카맣게 탁해져 버렸습니다. 샤프의 하얀 소매자락이 얼룩덜룩하고 더럽게 흠뻑 젖어들었습니다. 손끝으로 소녀들의 허른 상처를 가만히 만지며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녀들의 단단하게 굳은 어깨가 가늘게 덜덜 떨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소녀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의 온전하고 따뜻한 온기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짐승처럼 길바닥을 뒹굴던 아이들의 입에서 왈칵 뜨거운 울음이 마침내 터졌습니다. 샤프는 하얀 수건으로 아이들의 젖은 머리를 정성껏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불안에 떠는 소녀들의 두 눈을 가만히 보며 천천히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너희는 우주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위대한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란다. 이 짧고 떨리는 따뜻한 한마디가 조선 여성의 캄캄한 역사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그녀의 낡은 당 안에 처음으로 거룩한 생명과 희망의 작은 촛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녀는 모인 소녀들을 앉혀놓고 조선의 언문인 기역 니은을 가장 먼저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언어로 굳게 닫힌 세상을 당당하게 직접 읽고 깨치는 법을 쥐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은 너무나 짧았고 조선 도성에 끔찍하고 무서운 위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공주 일대의 치명적인 발진 티푸스 전염병이 무섭고 거칠게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마을의 좁은 골목마다 썩어가는 시신들이 산더미처럼 끔찍하게 쌓여갔습니다. 샤프 부부는 감염의 끔찍한 위협 속으로 기꺼이 치맛자락을 주고 거침없이 걸어갔습니다. 썩은 시체더미 사이를 묵묵히 절뚝이며 아픈 환자들을 맨손으로 거두어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그 잔인한 전염병은 결국 그녀의 가장 사랑하는 남편 로버트 샤프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조선에 온 지 불과 3년 만에 남편은 34살의 젊은 나이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차가운 시신을 안고 텅 빈 공주의 초가집 마루에서 밤새도록 오열했습니다. 주변의 서양 선교사들은 그녀를 향해 당장 짐을 싸서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강하게 권했습니다. 홀로 된 몸으로 이 야만적인 조선 땅에 남는 것은 자살 행위라며 맹렬히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서서 굳게 닫힌 학교의 대문을 다시 활짝 열었습니다. 남편의 뼈가 묻힌 이 조선을 나는 결코 죽는 날까지 떠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목까지 2배로 뛰며 충청도 전역의 소녀들을 찾아 치열하게 헤맸습니다. 그렇게 발이 부르트도록 걸어다니던 어느 날 천안 지령리에서 한 맑은 눈의 소녀를 만났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뛰놀던 어린 소녀의 눈빛에서 청명함과 불타는 열정을 단번에 보았습니다. 샤프는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영명학교로 데려와 자신의 친딸처럼 끔찍이 아끼며 가르쳤습니다. 성경의 말씀과 민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소녀의 심장 깊숙이 단단하게 심어주었습니다. 그 소녀가 바로 훗날 김인현 만세운동의 영원한 불꽃이 된 유관순 열사입니다. 유관순의 가슴에 나라를 사랑하는 불을 지핀 것은 다름 아닌 이 푸른 눈의 늙은 과부였습니다. 샤프는 유관순뿐만 아니라 수많은 조선의 눈부신 여성 지도자들을 묵묵히 길러내었습니다. 이름조차 없던 버려진 아이들에게 은혜와 소망 같은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 불러주었습니다. 버려졌던 여성들은 비로소 자신을 당당히 증명할 진짜 소중한 이름을 이 땅에서 얻었습니다. 그녀는 3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조선의 흙먼지 속에서 자신의 청춘과 생명을 완전히 갈아 넣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잔혹한 핍박과 무서운 감시 속에서도 결코 흔들림 없이 굳게 학교를 지켜내었습니다. 하지만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일제는 그녀를 적국인이라며 무자비하고 거칠게 조선에서 강제로 추방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남편의 무덤을 눈물로 뒤로 한 채 쫓기듯 짐을 싸서 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후 노년의 샤프는 캘리포니아의 쓸쓸한 양로원에서 휠체어에 의지한 채 고독하고 조용히 여생을 보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친 조선 땅을 매일 그리워하며 눈물로 엎드려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1972년 마침내 101살의 나이로 그녀의 따뜻한 호흡이 멈춘 방 안에는 고요한 침묵이 무겁게 흘렀습니다. 낡고 손때 묻은 성경책 한 권과 남편의 빛바랜 흑백 사진이 그녀가 세상에 남긴 유품의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묘비에는 오직 조선을 너무나 사랑했던 선교사라는 짧은 글귀만이 아주 조용히 새겨졌습니다. 이제 비겁한 핑계를 멈추고
지금 우리의 안일하고 얄팍한 일상을 뼈저리게 한번 깊이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식은 커피를 훌쩍이며 스마트폰의 불빛만 멍하니 쳐다보며 푹신한 소파에 무기력하게 앉아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 알량한 이름 석자가 무시당하면 억울해하며 타인을 향해 거세게 핏대를 세우고 분노합니다. 나의 아주 작은 금전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어제까지 웃던 이웃의 손을 너무나 교묘하고 솜씨 좋게 놓아버립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람을 그저 가벼운 입술과 세련된 찬양으로만 공허하게 떠들며 즐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냄새나는 아이들의 터진 발을 맨손으로 씻겼던 샤프의 거친 손이 우리의 병들고 굳은 심장을 날카롭게 찌릅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처절한 슬픔 속에서도 캄캄한 흙바닥에서 버려진 소녀들의 상처를 묵묵히 닦았습니다. 자신의 편안하고 빛나는 청춘을 전염병이 창궐하는 조선의 진흙탕 속에 미련 없이 온전히 던져버렸습니다. 그녀가 흘린 피눈물이 있었기에 지금 이 땅의 수많은 여성이 자유롭게 글을 읽고 당당하게 숨을 쉽니다. 우리가 오늘 공기처럼 거저 누리는 이 당연한 신앙의 자유는 결코 하늘에서 거저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타국 땅에서 목숨을 걸고 흘렸던 붉은 피와 남편을 잃은 슬픔의 눈물이 빚어낸 묵직한 결실입니다. 십자가의 좁은 길은 편안히 앉아 듣기 좋은 세련된 설교나 감상하는 폭신한 극장 의자가 절대 아닙니다. 가장 냄새나고 더러운 죽음의 캄캄한 골목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가는 무겁고 처절한 핏빛 발걸음입니다. 바람만 무심하게 스쳐가는 공주, 영명학교 낡은 마당에 그녀의 닳아버린 지팡이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울립니다. 경들고 버려진 자들을 찾아 골목을 절뚝이며 걷어갔던 그 둔탁하고 거친 늙은 과부의 나무소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도대체 누구의 굳고 차가운 손을 잡아주기 위해 길을 서성이고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당신의 깨끗한 매끈한 손에는 이웃의 피눈물을 따뜻하게 닦아줄 낡고 거친 수건 한 장이 온전히 쥐어져 있습니까? 공주의 낡은 흙길 위로 차가운 겨울의 매서운 계절이 흔적도 없이 조용히 그리고 무심히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101살 과부의 무덤 위에는 작은 풀꽃들만이 바람에 서늘하고 흔들리고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피눈물로 남긴 십자가의 거룩한 생명의 붉은 불꽃은 여전히 우리의 굳은 심장 안에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 진리의 빚을 지고 살아남은 우리가 삶의 붉은 피로 그 무거운 영적인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차례입니다. 당신에게 단 한 번 허락된 남은 인생은 세상에 과연 어떤 예수의 향기를 짙게 남기고 영광스럽게 조용히 사라질 것입니까?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